내가 쫓아봐야 들을 말도 없을 텐데. 나는 뭐 내가 뭐 그냥 자연인인데 내가 나가. 내가 무슨 현행범인 보거든. 이재호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미래통합당이 어제 전국위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가결했는데 4개월 시한부라잖아요. 예. 근데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래통합당의 상황 어떻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네. 이번 선거에 자기네들이 왜 졌는가를 아직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거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참패한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통합당이 진 거는 예.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진 게 네. 아니고 미래통합당 때문에 진 거예요. 자기네들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소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지만은 정당이라는 건 뭐 또 저렇게 혼란스러움을 통해서 또 극복해 나가는 거니까 예. 100여 명이나 새로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니까 그들이 잘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왜 이렇게 당내에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걸까요? 책임 소재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떤 권력 투쟁의 양상인가요? 권력 투쟁보다가 책임 소재고 네. 아무래도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자기네들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당도 자기네들 중심으로 운영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재건하고 싶은 거고 예. 또 이번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임기 나가기 전에 뭔가 자기네들 손으로 네. 지도부를 만들고 싶고 이제 그런 것이 서로 중첩되는 건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새로 당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당이 수습되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직을 끝내 고사하게 되면은요,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이 더 이상 할 수도 없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당이 거의 반대를 했으니까 당선자 총회에서 네.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네. 새로 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리든지 네. 비당대책위원회를 꾸리든지 그걸 결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 뽑히게 되는 다음 달 초순에 뽑게 된 초에 뽑히는 새 원내대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왜냐 그러면 지금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헌상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유고시에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예.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든 전당대회 준비를 구성하든 그 수습안을 내놓으면 되죠.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세웠던 40대 기술론 이런 부분도 그러면 다시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0대 기술원이든 30대 기술이든 그건 비대위가 할 일이 아니고 예. 당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당이 전체적인 체질 개편을 하면서 예. 그 가운데 자연적으로 인물이 떠오르는 거지 예. 누가 40대다 30대다 못 박아서 사람을 키우는 시대는 지났죠. 지금 그 이재호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이 국민통합연대에는 예. 제야 보수 원로들이 이제 망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미래통합당이 해산하라 예. 그리고 재창당에 나서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실효성보다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네.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거는 미래통합당들 자신들 때문에 예. 패배한 거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대변되는 보수는 수명이 다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차라리 해체하라 이 말은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해체하고 네. 새로운 노선에 의해서 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그 주장이죠. 결국 새로운 보수 노선을 언론들. 내세운다는 것은요. 당의 간판 새로 집을 짓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메시지 정도에서만 아니 그치는 겁니까? 집도 새로 짓자는 거죠. 줘야 왜냐 돼요? 그러면 예. 미래통합당을 정치적으로 해산을 하고 예. 그런다고 해서 그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밖에 있는 뭐 시민사회단체나 또 중도 보수 세력이나 이런 것을 더욱더 더 크게 합쳐갖고 새롭게 중도 실용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예. 그나마 건전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맥을 유지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국민통합연대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화하려면 예. 많은 어떤 지지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위원장은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그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당이 중도 실용 정당으로 지금 내세워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 전에 했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도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저는 제 소신은 원래 중도 실용주의자고요. 예. 중도 실용 정당인데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광화문 국민 대투쟁대회를 한 거는 네. 그때 원래는 한기총 집회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범국민 투쟁대회로 바뀌었죠, 성격이. 예. 그래서 이제 한기총 대표였던 정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를 하시고 제가 이제 총괄 본부장을 하면서 작년 10월 그 범국민 투쟁 대회를 주관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범국민 투쟁 대회를 주관한 거고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드는 것하고는 그 중도 실용 정당도 정부가 잘못하면 범국민 투쟁 대회를 계속 해야죠. 그렇게 되면 중도 실용 정당으로 재창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했던 예. 이런 정광훈 뭐 총회장 같은 인물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뭐 목사님이니까요. 기독교니까요. 네. 기독교는 또 기독자유통일당은 당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는 예. 당은 해체 수준을 밟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좌편향 우편향을 지향하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 진영은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대거 다 낙선했습니다. 예.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럼 어떤 인물들이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당이 재창당하는 과정에서 예. 새로운 보수 진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 그 특정인을 지명하기보다가 그래도 어떤 뭐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약간 주요 핵심 요소를 저는 좀 뭐 거론할 수 그거는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예. 그야말로 그 너무 좌편향과 우편향이 아닌 중도 실용적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건 뭐 30대냐 40대냐 이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밀려나는 구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반대로 친이계는 이른바 친이계는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가요? 그 뭐 지금 뭐 친박 친이 따지는 건 그러니까요. 무섭지만은 제가 이른바라고 이른바 그랬습니다. 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죠. 예. 상대적으로 친박이라고 알려지는 사람들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친이계 의원들이 많이 국회로 다시 입성하게 되면 이재우 집행위원장이 또 뭔가 새를 규합하는 게 아니라는 진단도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현실 정치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이제 후배들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예. 뒤에서 병풍 역할은 하죠. 그러나 뭐 제가 직접 뭐 중심이 돼서 새를 모거나 제가 새를 모아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병풍이 뭐 너무 견고하거나요. 바람막이 수준이 아니라면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진단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저는 뭐 물론 이번에 친이가 많이 당선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예. 막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많이 당선된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에 친이의 좌장 역할을 해왔고 또 예. 중심 역할을 해왔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일은 하지만 그러나 제가 중심이 돼서 뭐 다시 친이를 정치세로 모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예. 정치는 또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제가 한번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근데 이런 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예. 그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교섭한다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특단의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미래한국당이 네. 미래통합당하고 합쳐야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찬 대표 말이 맞고 이해찬 대표가 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네. 같은 정당에서 무슨 여당이 야당에 특단의 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본인이 하는 소리고 그러나 미래한국당이 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당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따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통합을 하는 게 맞지요. 그거는. 네. 근데 그 얘기는 그래서 통합하는 게 맞죠?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통합해야죠.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예. 이번 그 총선에서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차지했어요. 슈퍼 여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앞으로 정부 이렇게 되면 흔히 뭐 독주가 있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니다. 독주하다가 뭔가 부메랑이 있을 수 있다. 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네. 많은 의석을 확보했는데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노선 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네. 임기가 가까워지면 네. 강경파와 또 온건파 사이에 노선 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이 정권 창출을 두고 서로 이해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은 그래도 100여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3분의 1인데요. 100여 명은 야당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고 네. 아마 21대 국회가 좀 복잡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 그 100석 중 3분의 1 정도 된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일야당은 대여 노선은 예. 강경 투쟁일 거라고 지금 진단한다면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원내대표도 그럼 초대 원내대표도 좀 강성 인물이 더 유력하다고 봐야 되나요? 좀 아무래도 초대 원내대표는 예. 대정부 투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왜냐 그러면 가뜩이나 열세인데 다소 거대 여당이 독주를 해나가는데 네. 그냥 끌려 나가 버리면 2년 후에 대선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야당이 자기 대선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니까 네. 아마 강력한 투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기존의 현역 의원 중에 그 선수를 쌓아서 다선 중진 의원이 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할 만한 인물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저 특별한 뭐 지금 다선들이야. 네. 그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재선 때도 원내대표를 2번이나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라도 4선이나 5선주의 원내대표가 되면 당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강력하게 투쟁할 겁니다. 당 분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당 분위기 휩쓸려서 강경 대여 투쟁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진단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재호 위원장과의 대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